안녕하세요. 2017년 이후에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대책이 23번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상승하자 또 다른 대책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방향으로 법이 수시로 바뀌면서 일반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금 제도가 복잡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세금을 모르면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택 관련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해에 걸쳐서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금에 대한 상식의 폭을 늘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세입니다. 첫 번째로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래가액이 9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자,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양도일 기준이고 이 기준은 조정, 비조정 대상 지역 구분 않고 공통적으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현재도 이 기준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2017년 파리 대책에 의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거주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지금도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2017년 8월 3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합니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하고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비과세 여부의 판단은 취득일 기준입니다. 자, 취득일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나 그 이후 조정 대상 지역 규제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고 취득일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나 그 이후에 양도시의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2년 보유하면 되고 거주 요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세 비과세하는 경우와 9억 원 초과주택,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적용되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요약하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17년 파리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가리지 않고 2년 보유하면 비과세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합니다. 두 번째로 9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1세대 1주택이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 구조를 살펴보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나면 양도 차익이 계산되고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하고 나서 양도소득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다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하고 감면세액을 차감을 하면은 자진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계산 절차에 의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먼저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9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6에서 42%이고 2021년서부터는 6에서 45%대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전까지는 거주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서부터는 양도주택에서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별로 8%씩 하여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지만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연 2%씩 하여 최대 30%까지 일반공제를 받습니다. 2021년서부터는 보유와 거주로 나누어서 보유 40%, 거주 40% 장특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 5년, 거주 4년을 한 경우에 20% 플러스 16% 해서 36% 적용을 받습니다.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세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이 15억이고 취득가액이 7억이라면 양도차익은 8억입니다. 그리고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하는 금액이 전체 거래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억 마이너스 9억을 15억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0.4로 계산이 되네요. 양도차익 8억 곱하기 0.4 하면은 3억 2천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지금 시점이 2021년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8년 보유 5년 거주하면은 각각 장특공제가 28%와 16%로 계산돼서 합이 44%가 되겠죠. 양도차익 3.2억 원 곱하기 44% 하면 장특공제액이 1억 4,080만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은 1억 7,670만 원이죠. 여기에 세율 38%를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이 4,775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양도차익 8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5천만 원이니까 그 비율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니고, 또 거래가격 15억짜리의 취득세에도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이네요. 역시 똘똘한 집 한 채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